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1차 시험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죠. 2차 시험 공부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신경을 쓰이는 부분 뽑으라면 아마 시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암기를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그 파일을 보면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시책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개념을 어떤 다루어 보고요. 시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책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책 공부와 관련하여 몇 편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바로 이 영상인데요. 시책의 배경이 되는 개념, 배경이 되는 개념으로서 미래 교육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미래 교육에 맞게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죠. 교육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생님,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경기도교육청 시책을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시책이라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교육부의 시책도 있을 것이고 전국 17개 시도의 시책도 있을 겁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교육부의 시책을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부터 경기도 교육 시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응시하신 선생님이라면 첫 번째 영상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상도 모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타시도에 응시하신 선생님들도 첫 번째 영상은 당연히 보시고요. 시간이 허용하신다면 두 번째 영상도 세 번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책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도에 맞게끔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다룰 사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러 시책 내용에 녹아 있는 개념, 바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미래교육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다양한 정책, 그리고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의 시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과연 미래교육이 뭔지, 왜 갑자기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한 건지,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은 교사가, 그리고 학습자들인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각종 시책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래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죠.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최근 미래교육과 관련된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접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가 봤던 책 중에 이 책,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이 책은 저자가 교육공학 전문가입니다. 동시에 미래교육학자거든요. 류태호 교수. 이 교수가 쓴 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써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이 책은요, 4명의 교수님이 함께 쓴 책입니다. 실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쉽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더불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집 같네요, 약간. 그 다음 책은요, 사람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4차 산업혁명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책은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동시에 교육계에서 중시하는 사항이 뭐죠, 요즘에? 학생 중심이죠. 따라서 이 사람 중심이라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좋은 내용 같아서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는 역량이 아니다. 따라서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미국 교수님이셨는데 미국 교수님과 저희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이 참 이상하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구글로 검색하면 그 나오는 것들을 밤새도록 외우고 있더라. 그리고 서현 고등학교였나요? 그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의 답이 아니겠죠, 그죠? 저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그런 걸 대물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오차 없는 답을 중시하는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산업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의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저자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미래 교육과 관련돼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김영식 교수. 교수가 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아주 이 책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책이 제목부터 이 형태부터 좀 특이하네요, 그죠? 기존의 책자와 달리 옆으로 길쭉한 형태의 어떤 책인데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수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스팀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실제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이미지가 되게 많거든요. 좀 실제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추천을 해드리면 이 책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 AI라는 책도 좋은데요. 이 책은 실제로 수업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수업에 활용해 본 적도 있거든요. 이 밖에도 여러분도 최근 서점에 가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혁명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책들의 제목에서 보일 수 있었던 4차 산업혁명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개념은 지난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세계경제 포럼 회장이 언급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4차가 있다는 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인 거죠. 그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나서 19세기죠. 19세기에는 전기가 발명됩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20세기에는 뭐가 발명되죠? 그림에 나오죠. 컴퓨터가 발명됩니다. 컴퓨터가 발명되어서 자동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아까 보셨던 그 교원대 김진수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1차,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오프라인 혁명이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오프라인인데요. 1차 산업혁명은 양적인 확대를 일으켰고 2차 산업혁명은 질적인 확대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 온라인 혁명이죠. 개인용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그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는데 그게 대표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앞서 살펴본 여러 책들을 보면 여전히 일부 학자들의 또 일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없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PC로 인터넷을 통해 활용한 것이 3차 산업혁명이다. 4차도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어가 3차인지 4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화인지, 우리가 처음 PC와 인터넷이 보급될 당시, 그때와 오늘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흐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수많은 책에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산업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산업들이 서로 섞이는 거죠. 섞인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산업과 다른 산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3차 산업혁명이라면 아디다스나 리복, 데상트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이야기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최근 나이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회사는 바로 닌텐도, 소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해보셨나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남자 선생님들은 한두 번 해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게 되면 외출을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집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임의 종류 중에는 실제로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키 운동화, 한 개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 나이키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에 아예 센서를 달아버리죠. 신체의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해버리는 겁니다. 이를 스마트워치에 전송하고 또 스마트폰에서 이를 동기화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역시 이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정재윤이라는 작가가 쓴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소개받은 지 좀 됐는데 요즘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다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예시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속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속도뿐만 아니라 범위와 깊이 또한 굉장히 넓고 깊어지죠. 이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기기가 또 개발되기도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더 확실히 잡히셨나요? 그리고 미래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오로지 4차 산업혁명만은 아닙니다. 더 있다는 거죠. 바로 기후위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최근 들어 지금 저희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상당하죠. 경우에 따라 두렵기까지도 한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환경에 대한 관심들, 더 나아가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도 미래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래교육을 더 앞당긴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스크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맞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최근에 호모 마스크스라는 신용어까지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미래 상상에 대한 어떤 상상화 그림 그릴 때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걸 그리곤 했는데 그게 진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 교육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우리가 원치 않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 코로나까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향과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그대로일까요? 과연 9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방식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과거 학교는 뭐였죠?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떤 존재였죠?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가 지식을 얻는 방법과 지식을 얻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교사 역시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편일률적인 교사 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겠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났죠. 학생들이 집에서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교실을 벗어난 디지털 기반으로 시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다양한 학습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설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VR이나 AR을 활용한 체험학습도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온라인과 링크되어 있는 미래형 교과서, 또 원격 실습 등등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배움의 장을 더 넓혀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육이란 뭐죠?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이었고, 학교 교육이면 또 뭔가요? 등교 수업이었어요. 등교 수업이었으면 또 뭐였죠? 교과서 수업이었어요. 이런 인식이 정말 강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교육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받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겠죠.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소양을 더욱더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인데요. 바로 디지털 소양,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미래교육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미래교육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